민선 8기 3년 이범석 시장 성적은 도시지수 평가 결과 국내 기초단체 1위, 경쟁력 지수 종합 2위, 우수지자체 선정. 너무 시민과 소통이 없다. 너무 관료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존한다. 오송사의 진상규명 기준이 발목은 잡지 않을까 이런 이 시장한테는 원제처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수 쪽 정당에서의 공천은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공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톡단권입니다. 민선 8기 3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난 3년간을 평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오송 참사 진상 규명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지금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 톡 출발합니다. 민선 8기 3년 이범석 시장 성적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 1년 전에, 그러니까 민선 8기 2년 지났을 때 청주시장 평가하시면서 그때는 60점 줬어요. 그렇죠. 도지사보다 5점 더 많게. 예. 이유가 뭐냐면은 말실수 별로 없었다고. 처신도 실수한 게 별로 없어서. 뭐 거의 거기서 거기죠. 55점인데 60점이나. 그 이범석 시장 사석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 최소한 80점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뜨끔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3년이 된 지금은 어떤 점수를 주실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7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70점 올랐습니다. 10점이 더 오른 이유는 뭐 예. 차근차근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그럼 박 의원께서는 예측적인데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예측을 해보면서요.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도 똑같이 80점을 주겠습니다.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80점 도지사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두 분이 또 비교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냐면 네. 외부에서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80점을 드렸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어허. 글로벌 도시지수 평가 결과 국내 기초단체 1위. 오. 자, 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평가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종합 2위. 예. 오늘 뭐 단단한 기업하기 준비를 해오신 좋은 도시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예, 예.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더요? 지역 내 총생산 기초자치단체 4위. 4위. 예산 규모 4조, 국비 2조 47억. 여기다가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오송 참사를 계기를 통해서 네. 예방 대비 대응 단계별 시스템 구축 재난 안전실을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재난 안전 신설해서 보다 예.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이런 외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80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요 정도 상황이면 80점이 아니라 저도 지금 그 말씀 99점이나 뭐 A2 아니, 플러스 그렇게 김영환 지사 때문에 지금 지사님 도매급으로 전국 지사 중에서 가장 말실수 많고 언행 실수 많았던 김 지사님이 80점인데 예, 이 이렇게 정도면. 잘했는데 80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세 가지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로 민간 활주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제시했었고 오송 3산단에 120만 평 정도의 절대 농지를 해제하신 부분 그리고 청남대 규제 완화하신 부분 이런 역대 도지사들이 못했던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80점을 드린 거고 우리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짜잘한 80점을 거? 드린 겁니다. 짜잘하다. 이게 광역자치단체와 짜잘하다니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김영환 지사님도 따로 뵙고 예. 이범석 시장님도 따로 뵙기 때문에 왜 저쪽은 80점이고 나는 왜 이럴까 지금 그렇구나. 여하튼 좋은 성적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고맙습니다. 70점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지금 말씀하셨 예, 많았어요. 34조 원 투자 유치했고 그다음에 각종 특구나 특화 단지 같은 거 조성했고 예. 그다음에 철도망도 엄청나게 확충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각종 사업 성과가 좋았던 건 맞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국내외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치단체의 브랜드 평가나 도시 경쟁력 평가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가 최상위권이잖아요. 모든 지표에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예. 여기 또 추가적으로 제가 요 외부 평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은 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하. 사실은 우리 노잼 도시라고 우리 청주가 그동안 불명예를 않았잖아요. 아, 지적 엄청나게 그것 많았어요. 때문에 이제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주위에서 겪으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 사실 그 청소년 광장 뒤쪽 구도심 쪽에 청소년 광장 뒤쪽에 상설 소공연장을 8개를 만들었어요. 연극이라든가 상설 공연장? 네, 상설 공연장. 아, 소공연장. 예, 8개를 만드는데 예.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공연장 8개를 만들고 또 전시실, 갤러리를 5개 만들었어요. 아하. 근데 사실은 제가 주말이라든가 금요일쯤에 거기를 방문해 보면 사실은 그 관람을 보러 오신 분들과 젊은 층들의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렇군요. 자주 봤기 때문에 아하. 이것도 긍정적 면이 또 있고요. 예. 특히 꿀잼 도시로서 제가 우리 지역에 이번에 특히 이제 오창 강리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설했어요. 아하. 당초 6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오창과 오송에 또 만들었는데 예.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갔다 오시면 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시즌이고 또 아, 주말에도 예. 그렇고. 지금 특히 더우니까. 아하. 저도 공감을 해요. 예, 저는 뭐 예. 나이대도 있고 그래서 이 꿀잼 도시에 각종 뭐 푸드트럭 축제라든지 원도심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고 물놀이장도 있어서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예.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주변에 아주머니들이거나 애들 반응을 보면은 엄청나게 만족도를 느끼더라고요. 아. 그런 건 꿀잼 도시는 물론 뭐 시설 확충이라는 게 뭐 소규모지 다들 갤러리거나 뭐 전시장이거나 규모는 작고 물놀이장 다 소소하게 뭐 꿀잼 도시를 위한 시설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예. 내용은 좀 알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방문하신 분들은 다 만족감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전에 오래간만에 의견 일치가 되니까 좋네요. 아니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에 꿀잼 도시의 꿀잼은 그렇게 짜잘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규모 면에서 뭔가 좀 큰 유통 매장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데 지금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차다는 부분들은 평가할 만하다. 청주시에 한계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규모 유치는 도단이나 이런 데서 뭐 기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잘 결과도 좋았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제로 뭘 그렇게 잘했나, 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나, 혹은 잘못한 건 뭐가 있을까 부분들을 나눠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저희도 여기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청주 신청사 건립 문제도 그랬고 우암산 둘레길 문제도 그랬고 원도심 고도 제한 부분도 그랬고 굉장히 지난하게 끌어왔던 문제들인데요. 물론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도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여하튼 끊어내고 뭔가 새로 규명을 하고 출발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반기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장이 잘했던 거, 아까 3대 문제 말했었잖아요. 예. 오랜 기간 끌어왔던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 그다음 우암산 둘레길 문제 있잖아요. 전반기에 이거를 명쾌하게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뭐 예산 낭비했다, 결정을 번복하는 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장이 옳은 결정을 내렸어요. 요건 전반기였고 후반기잖아요. 후반기 평가 중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꿀잼 도시 그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의 시장님이세요. 뭐 예. 주민들과 행사라든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통해서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렇군요. 뭐 송절동의 그 우시장이라든가 예. 도축장을 이전시킨다든가 송정동의 농협 비료 비료 공장. 공장을 또 예.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그런 부분에까지 그런 소소한 민원까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주는 그런 좀 긍정적 면들은 아마 주민들한테 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송참사죠. 오송참사가 아직 뭐 사법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직접 사법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이 시장한테는 원제처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그래요?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 중에서 또 거론되는 부분들이 앞서서 뭐 외자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측면이라고 일부는 평가를 하지만 민자 유치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 또 소통이
나름대로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제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본인도 가장 큰 선거 중에 하나 낸 게 코베아 유치 사업인데요. 예, 거기에 약간은 예.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많이 봅니다. 사실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서 유치를 받은 건데 아. 거기에 약간의 좀 불법적인 부분들이 껴 있고 또 그래요. 특혜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아하. 그리고 공예촌 같은 경우는 뭐 민절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거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아마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그 공예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 그분들의 출조 예산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다가 무너지면 더 큰 손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 부서와 또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했던 뭐 소통 예. 부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아하. 공무원분들과의 소통은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결단성을 안 내려주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결단성? 예. 왜냐하면 시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을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가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께서 원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 업무가 내려오는 게 더 편한데 아하.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런 소통 부재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민들과의 소통은 우리 이범석 시장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신중하게 사업을 정해야지 시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딱 지시를 못하는 이유 중에 이게 사실은 시장의 정도면 자기 방향성을 지시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명사가 한 분 계셨어요. 돌다리 두드려보고 돌아서 가시는 분 계셨거든요. 시종일관 근데 뭐 그렇게 하셨던 분 계신데. 시민과 소통, 공무원과의 의사 교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뭘 거꾸로 이제 시민과 소통 부재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무원한테 관료들한테 의존하거나 전문가한테만 너무 의존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항상 이 시장한테 문제점이 뭐냐라고 예. 뭐 물어봤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신중한 관료형 스타일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 전문가들이거나 내부 관료들한테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아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 뭐 박 전 의원 같은 경우 내부자 공무원 사회를 너무 잘하니까는 그런 평가를 낼 수 있지만은 예.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언론의 시각에서는 너무 시민과 소통이 없다. 너무 관료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존한다. 예. 이런 것도 비판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선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개인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잠깐 운을 좀 떼긴 했는데 지금 오송 참사 진상규명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범석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벌어진 일이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년에는 재선을 도전을 해. 지금 재선 도전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범석 시장도 재선 도전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나 오송 참사 진상 규명 부분이 발목은 잡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두 번째 주제로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재선의 무덤 청주시장 선거 오송 참사 변수되나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무덤까지 또 이렇게 또 우리 작가님께서 근데 이게 재선 연이어서 재선됐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나 싶은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치사 시민재해 이 부분으로 지금 처음 기소가 된 사례죠. 이범석 시장. 2023년 7월에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을 쌓았어요. 그 보신 분들 많을 건데 그게 이제 폭우로다가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분 시민 14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당시 대검 차원에서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2024년 2월에 현장 책임자나 공무원들을 과실치사로 기소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올해 1월 달에 이범석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우리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이범석 시장은 현재 재판 중이고 예. 그다음에 유족들이 항고를 해서 김영환 도지사 지사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단계에 있죠. 그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에 내려와서 진상규명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국정조사 얘기를 자꾸 운을 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범석 시장께서는 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데 김영환 지사는 입장이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서 이제 생각이 좀 그렇고 7월 초에는 우리 지역 분위기도 그렇고 금방 7월 중순 저 도래하니까 추모 기간으로 정해서 좀 공직자들은 좀 자중하고 술도 좀 자제하고 술자리도 이런 시국에 이게 참 보기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외부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또 특히 대통령께서 또 현장까지 와서 또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시고 또 어제는 3대제인가요? 3대 시민 참사분들 가족도 초청해서 또 절대 국가에서 이런 일 없게끔 하겠다라는 그 사과의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날 자리가 도지사님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자리했던 것 같아요. 좀 예. 정책적인 사실은 간담회식의 자리인데 예. 저희도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간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녁을 낀 약간의 뭐 소주를 한 잔씩 하는 자리가 훨씬 네. 더 많은 그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정책을 풀어가는데 더 네, 쉬움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부도덕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출이 됐다는 게 사실은 그런 센스나 전문 감각이 떨어진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뭐 사실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하여튼 뭐 그런 유출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낮새 밤쥐 그 있죠. 왜 낮에 저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실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 지사의 때 문제는 뭐냐면 3년 내내 이런 실수들을 언행 실수나 잘못한 것이 발언 잘못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1년에 한 두세 건씩 매번 터진다는 거. 이건 문제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나 이 정치인으로서 기본 윤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민들, 시민들을 너무 까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겠죠. 누군가 언론에서 일부러 타겟을 뭐 김지사를 잡아서 계속 뭐 스토킹하지 쫓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런데도 1년에 몇 번씩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 이거는 본인의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또 그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예.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무적인 것들이라든가 그런 센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하고 오송 참사 관련 문제니까 그거 하나 또 거론하고 싶은 거는 예. 뭐냐면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항고에서 유족들이 항고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단계거든요. 기록 예, 검토하고 지금 있는 단계인데 국정조사 예정이 아니고 국정조사 하려면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본회의에서 또 통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 충북권 5개 국회의원께서 또 지금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어제 또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했듯이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도 뭐 사실은 국정조사 엄벌을 해야 되고 책임을 처벌을 받는 건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지금 사실을 보면은 정치적 공세가 심하게 강하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 와서 김영환 지사를 1호 타켓을 잡고 있고 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충북이 전국 전체 판세를 보는 그런 구역이라 보면 충북에서 충북 도지사와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욕심을 가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프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잘라내야지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한다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은 시작이 됐고 이범석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가기 전에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싶은 건데 그럼요. 지금 여기 국정조사가 들어가면 이 기간이 늘어날 거고 당연하죠. 선거 기간을 포함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재선 도전에 더 어려움이 생길 거다. 빨간불이죠,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 측 변호인 측에서 빨리 분리해달라는 건데 사실 분리를 불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단일한 사건이잖아요. 단일한 사건인데 특정 피고인만 빼서 분리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국정감사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재판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돼. 별도인데 법원에서는 또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 거에 국정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는 애들 보고 해야지 자기들도 나중에 일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로 수밖에 제출될 없다는 수 거죠. 있으니까. 그럼요. 국정조사 결과 상황에서 그렇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걸 또 증거로 제출하다면 사실
증거심사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일이 늦어질 수 그럼 있는 이범석 시장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사면초가 입장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좀 나가야 되는데. 사면초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예. 뭐 시정 잘 운영하시는 데서는 또 별개로 생각하시고 자기 시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가장 또 공익자의 자세고. 별개로. 그럼요.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알지만 그건 별개고 내가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 시장께서 잘 끌고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또 아무래도 신경도 좀 쓰이고 시정 운영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민선 8기 3년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뭐 재선 도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후에 이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달 남짓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관전 포인트 어디를 봐야 하느냐. 역시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재명식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저는 다른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고 어떤 싶은 게 겁니까? 청주시장 선거에 또 이대 특징이 있잖아요. 고위공직자 출신. 초대 김현수 시장 빼놓고는 다 고위공직자 출신이잖아요. 예, 예. 과연 이 패턴이 이번에 깨질 것인가. 지방의원이거나 여성이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 같고 두 번째는 청주시의 청주시장 선거의 또 하나 특징은 재선시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전 시장의 진검다리 재선 말고는 맞아요. 재선시장이 역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 최악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섰고 그다음에 오송 참사 사법 리스크 있고 예. 최악인데 이 최악을 극복하고 과연 재선시장 최초의 재선시장이 될까? 이것도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찬가지의 말씀이고요. 그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크고 예. 지금 제일 저도 핵심으로 보는 게 이제 이범석 시장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오송 참사가 역할을 먹힐 것이냐. 저는 분명히 내년 저희 국민의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정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보수 쪽의 정당에서 내년 3월이면 공천을 결정이 나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질 건데 4월까지는 예.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 그 보수 쪽 정당에서의 공천은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공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룰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민주당 틀립니다. 거기는 사법 리스크 있든 없든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이쪽은 또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은 배제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룰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장 우리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오송 참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판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못할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범석 시장 이렇게 그 성과 리스트를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마무시한 성과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굉장히 진짜 관심사입니다. 궁금해집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일단 오늘 시간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수주의 정치 사상가 사회 철학자였던 막스 베버라고 있잖아요. 막스 베버 그분이 나왔습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책임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윤리. 자기가 그 공직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 자기는 사적이거나 당파적이게 아니라 공적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윤리를 갖췄는가, 또 뭐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졌는가, 이것이 책임윤리거든요. 오늘 뭐 시장 선거, 그 시장 현역 시장과 그에 도전하는 분들 얘기를 나눴지만은 그런 분들이 과연 나는 시장에 맞는 책임윤리를 갖추었는가, 먼저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마땅하다면 나가고 아니면 물러나야죠. 공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그거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군요. 여러 분 강조하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치가 그렇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범석 시장 3년을 평가했고 앞으로 향후 시장 선거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범석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난번 시장 선거에 상당히 우리 표현을 하면 편하게 선거에 나오셔서 당선됐다고, 그래서 최고의 소위 말하는 이 선거는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관운이 최고 좋으신 분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범석 시장이요? 그럼요. 그랬는데 사실은 요번에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그 사자성어 중에 이환 위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길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장애를 전화위복의 계열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범석 시장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법적 리스크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시정이 더 지금까지 하듯이 전념한다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얻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위기라는 말씀 안에 기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뭐 재선의 무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은 이범석 시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장 대행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좀 재선 중인 거 아닌가. 선출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날씨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뭐 폭염에 폭우에 피해가 없으셔야 할 텐데요. 걱정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얼톡 한번!